자, 구급물리 파트 2 두 번째 시간이죠. 11번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P형과 N형 반도체 중 한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 배열을 나타낸 것으로서요. 이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인 실리콘의 불순물을 X를 이제 첨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불순물 X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총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최외각 전자, 그렇죠? 원자과 전자라는 게 총 4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구멍이 하나 비어 있죠. 그래서 이게 3개짜리예요. 그렇다 보면 전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양공이 있는 형태가 되겠고, 양공이 요 X가 여기만 도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X들이 도핑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수많은 양공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은 P형 반도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에서 P형 반도체이다 해서 요거 맞는 거. 이게 끝났어요. 예, 1번으로 끝난 거고요. X의 원자과 전자는 5개라 그랬는데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원래 기준 이 실리콘 같은 경우가 이제 14족 원소로 4개인데 그 중에 전자가 하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원자과 전자는 3개가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양공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가 3개가 돼야 되겠고,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반도체잖아요. 순수 반도체는 그 14족 애들이기 때문에 요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4개가 되겠고요.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 존재성이 나쁘다는데 훨씬 좋죠. 왜 그러냐면 전자 나르게가 그 여분의 양공에서 지금 15족짜리를 도핑했을 때 여분의 양공들이 뭐 사방에 이렇게 깔려 있거나, 혹은 이제 전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거나, 혹은 이제 전학 하나가 구멍이 나서 이런 양공들이 존재하면 이런 양공들이나 전자들이 뭐죠? 그렇죠. 이게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전기 전도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도핑해가지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10하고 30짜리인 두 물체 A, B를 줄로 연결하고요. B의 크기가 120N 힘을 수평으로 작용한다. 자,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요, 얘네들의 질량도 다르죠. 얘가 120 받아봤는데 120이라는 힘을 받았는데 이걸 나눠 가질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가속도예요.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얘네들이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와 가속도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놓으면 그 가속도를 통해서 얘네들의 공통 분모인 가속도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줄 신경 쓰지 말고요, 어떻든 간에 얼마짜리가 끌려오냐면, 자 보세요. 120이라는 힘을 작용해서, 이게 합력이지, 알자임. 그때 전체적으로 10하고 30짜리니까 이것도 이제 질량도 우리가 이제 그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40짜리죠. 40짜리 10하고 그 다음에 30을 합쳤기 때문에 40. 그렇다면 이때 나오는 가속도가 바로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3, 얘도 이쪽 방향으로 3의 가속도를 받는데 끝났어요. 이 둘을 곱해버리면 합력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 여기는 30, 얘는 얼마? 이렇게 해서 90의 힘을 받아요. 그럼 얘한테 물어볼까요? 무슨 얘부터 하면 끝나요. 사실은 이 줄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지금 30 힘을 받는데 물어봤더니 왜 30 받아요? 그러면 얘가 당기는 건 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줄이 30 당기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얘 한번 물어볼게요. 분명히 얘 120 당기고 있죠.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지금 90 받고 있대요. 나머지 30 어디 갔어요? 그렇죠, 뒤에서 줄이 당기고 있는 거죠. 이제 줄이 당긴다는 거는 얘를 끌고 가는 데 쓰이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120에서 얘가 버티는 거 30을 빼주면 얘한테 물어보면 나 90 받고 있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하든 사실은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힘이 여러 개, 여기 보면 힘이 지금 우선은 2개가 존재하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A 같은 경우는 얘 하나만 있으니까 A로 구하면 되는데,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뭐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30N 해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3번 문제는 초음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초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되게 뭐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음파예요, 음파. 대표적인 역학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자기파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전자기파, 침착해. 전자기파랑 이 역학파들 있죠. 큰 차이가 뭐예요? 역학파, 얘는 매질 없으면 바보예요. 역학파는 이 매질이 없으면 바보가 된다고.
얘는 매질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 전달이 가능한 파가 전자기파죠. 이 특징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음파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기 뭐예요? 역학파거든요. 그래서 매질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공기에서 종파다라 되어 있는데 뭐 물, 공기, 뭐 아니면 고체 상태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얘는 종파예요. 음파는. 전자기파가 횡파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종파다. 맞는 내용 되겠고. 의료용 진단 장치에 이용된다 해서 여러분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우리 태아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 뭐 심장 초음파 들어봤죠? 음파로 하죠. 전자기파로 하게 되면 조금 위험도가 높죠. 뭐 자세히 보겠다고 막 감마레이 쓰고 그러면 사람 보냅니다. 아시죠?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의료용 진단 장치에 이용된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암기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자, 속력은 이제 이게 물어보는 게 포인트인데 속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다고 해서 이건 이제 많이 혼동하는데요. 전자기파는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죠. 그럼 없을 거면은 그러니까 없어도 전달이 되니까 매질이 있으면 방해가 돼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예를 들어 진공 중에서 빛이 들어오다가 만약에 매질이 공기나 혹은 물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 느려집니다. 방해를 받아요. 근데 역학파는요. 얘는 매질이 없으면 아예 전달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질이 있을 거면 확실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얘는 매질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보다는 훨씬 더 빽빽한 매질이 물에서 더 빠르고요. 물보다는 아예 고체에서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속력은 물에서과 공기에서보다 더 빠르게 되죠. 느리게 됐다 해서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컴퓨터가 이상해요, 지금. 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컴퓨터라서 지금 막 이게 막 끊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거 날라가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지 마. 좀만 더 힘내. 6문제만 더 풀자. 자, 그림과 같이 빨간 막 끊겨 막. 그림과 같이 빨간색 빛을 금속반에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간색 가지고 어림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초록색 빛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됐다는 것은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즉 빨간색 빛은 진동수가 작은 빛이고 초록색 빛은 그보다 진동수가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 이론적으로 설명했지만 광선의 심부름 모형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 심부름 값을 적게 주네요. 그러니까 뭐 암만 가봐야 이 물건 사올 수가 없다고. 광전자가 갈 수가 없다고. 얘네들 근데 얘네들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는 심부름감을 충분히 주니까 그거 받아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심부름하러 튀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심부름 모형으로 1번부터 빨간색의 빛의 진동수는 초록색 빛의 진동수보다 작죠? 심부름 값을 적게 준 겁니다. 아이, 소고기 사오라 그러면서 1,000원 줬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 심부름가 못 가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티안 못 나가는 겁니다. 가게로 못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초록색 빛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라는 게 바로 물건값이죠. 지금 물건을 사러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광전자가. 그러니까 초록색 빛이 어떻게 된다? 물건값이 그 금속판의 물건값보다 문턱 진동수보다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을 간다는 얘기죠. 반면에 빨간색은 못 가죠. 물건값이 지금 심부름값보다 더 큰 겁니다. 못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빨간색 빛을 오래 비추고 뭐고 소용없다니까. 돈을 줘야지 우선. 돈이 부족한데 돈 줘놓고 뭐 기다리면서 너 아직도 안 갔니? 이거 뭔 소용이야. 그래서 광전자가 방출 안 됩니다. 돈을 주라고, 돈을. 4번이 정답이겠는데요. 초록색 빛의 세기를 증가하면 돈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목이 안 좋으니까 막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기를 증가했다는 얘기는 빛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심부름 시키는 사람 많아지면 당연히 심부름 가는 애들도 많아지겠죠. 많은 광전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증가한다. 이해가죠?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서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면요. CD와 DVD, 광매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은 배열로 확대해 봤을 때 DVD가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 바글바글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정보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 혹은 리딩이나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더 이제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줘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직진선이 훨씬 강한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CD는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읽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CD는 DVD보다 많은 정보, DVD가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DVD는 전자기 유도 현상 아닙니다. 이거는 빛에 이게 여러분들 반사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저장한다. 잘못됐어요? 정답은 기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변전소 P에서 1000kW의 전력을 발전소 Q로 송전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쵸? 그러니까 전력을 변전소 P에서 발전소가 아니고 변전소 Q로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Q에 도달한 전력이 751에 지금 1000을 보냈는데 목소리가 막. 자, 1000을 보냈는데 지금 변전소에 얼마? 750 받았다니까 250 날려먹은 거거든요. 그게 송전선에서 일어난 전력 손실이 되겠죠. 그때 송전선 저항이 100이라고 한다면 전류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쉬운 문제죠. 자, 여기 100ohm짜리고요. 얘가 먹은 전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전력이라는 것은 1초당 전기 에너지인데 얼마만큼 전압으로 얼마만큼 전류가 흘러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전기 에너지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요 100ohm짜리에다가 전류 I라는 게 흘렀을 때 여기 걸린 전압, 이 지금 송전선 저항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100I가 됩니다. 이게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V 구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전력은 I 곱하기 V죠. 그래서 뭐 I 제곱할 이렇게 남발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I 곱하기 V가 요거니까 요거 두 개 곱해주면 100 곱하기 I 제곱이에요. 그게 얼마? 그렇죠. 250을 길거리에다 날려 먹은 거거든. 이해가죠? 근데 요게 이제 킬로와트니까 뭐 이제 단위 맞춰주면 뭐 3개 곱해주면 되는데 요거 100 주게 없애주게 되면 여기 25,000이잖아요. I 제곱이 25,000이니까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I는 50이 되겠죠? 50. 50 되게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빨리 간단하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7번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전제품의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무슨 전열기래요? 모델명은 땡땡땡땡땡. 자, 전격 전압이 220V 60Hz라는 얘기는 220V에 우선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Hz라는 것은 우리 발전소에서 1초에 60번 자석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지금 교류 전원 만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얘가 먹는 전력이 1초에 500W 먹는데요. 1초에 500만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전제품을 전압이 220V, 그러니까 제대로 꽂은 거예요. 전원에 연결해서 하루에 2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했을 때 사용한 총 전력량가.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이게 총 2시간씩 30일이니까 60시간, 한 달 동안 60시간 쓴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루에 얼마? 그쵸?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500을 쓴다고 했으니까 1시간에 지금 이제 500을 쓰니까 여기다가 500 곱해주면 되는 거죠. 30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3000kW. 지금 요게 지금 단위가 잘못됐나요? 500W인데 60이니까 요거 30. 그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킬로로 바꿔주면 요거 빼는데 그거 신경 안 써도 3 나와. 3 여기 있네. 4번 됐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면 돌림이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받침대 위에 놓인 길이 L, 무게가 W인 직류면체 막대가 줄에 연결되어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자, 돌림이문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선 문제거든요. 지금 이 막대의 무게가 W니까 이 중앙에 W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요. 지금 얘는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뭔 수로 얘가 버티고 있어. 근데 줄이 잡아당기고 있어서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랑 동등하게 여기에 이렇게 또 다른 무게, 즉 줄의 힘에 해당하는 요 힘이 여기에 존재한다. 무게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룰 조건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전체 요 중앙까지가 2분의 1이죠. L 생략할게요. 귀찮으니까. 요거 2분의 1이에요. 그 와중에서 여기는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분의 1이 돼요. 즉 6분의 1하고 3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 뭐 돌리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 시소놀이 해봤잖아요. 시소놀이. 자, 지금 얘가 아빠가 돼야 돼. 얘가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하고 저기 아빠가 혹은 뭐 딸하고 엄마가 저기 시소 탈 때 이거 제대로 타려면 어떻게 돼? 여기가 아빠가 앉아야 돼요. 여기 아빠가 앉아야 돼요. 여기 아빠가 앉아야지. 여기 아빠가 앉으면 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냥 시간 내내 그냥 아빠 핸드폰 하는 것만 구경해야 되잖아. 이게 무슨 시소놀이야. 이해가죠? 여기가 아빠가 앉아야 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아들이 앉아야 되는, 아이가 앉아야 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차를 보게 되면 2배죠. 3분의 1이고 여기는 6분의 1이니까 2배니까 아빠가 2배만큼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 2분의 W가 돼야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소를 구하면 되고, 굳이 뭐
뭐 돌림의 공식을 뭐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기준점을 보게 되면 이쪽 돌림이 한번 해볼게요. 요 무게를 그냥 x라고 놓겠습니다. x 곱하기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3분의 1 떨어져 있는 돌림임이 이렇게 작용하고요. 여기는 w라는 애가 이렇게 작용하죠, 했죠?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6분의 1이에요. 이게 이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w라는 애가 곱하기 6분의 1만큼 떨어졌다. 양쪽 6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x가 w가 되니까 x라는 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w.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계산해도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냥 시선오리로 우리가 판단하면 이런 돌림의 문제는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밀도 로 제로인 액체에, 자 여기 있죠, 밀도가 로이고 부피가 V인 물체가 2분의 V만큼 정제해 있다. 지금 얘는 무게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질량이 m이라고 하면 mg라는 거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이 m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유체식으로 나타나면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우리가 이제 이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V를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V를 양쪽에 곱해주면 질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 V가 질량이에요. 그래서 로 VG가 얘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무게. 그래서 얘의 무게는 얼마가 되냐면 방금 구했던 얼마? 로 VG가 되는 거죠. 근데 얘의 무게와 지금 얘가 정제해 있기 때문에 얘가 부력이 존재하죠. 이 부력이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무게가 우세하다면 계속 가라앉을 거고, 부력이 만약에 우세하면 더 점점 뜨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지, 정지해서 멈춰 있는 상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얘 부력과 지금 얘의 무게가 똑같은 거죠. 그럼 부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만큼 얘가 빼낸 물의 무게가 부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 누구를 빼냈어요? 로 제로라는 물을 빼냈죠. 그리고 얼마만큼? 2분의 V만큼 빼냈을 때 그거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얘는 물체가 들어있지 않기 전에 이만큼의 물을 받치고 있었거든요. 얘를 이고 있었어요, 물을. 근데 물을 빼고 얘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그만큼의 물체를 계속 이고 있으니까는 얘는 똑같이 뭐예요? 물의 무게만큼을, 얘가 쉽게 말하면 얘가 제거해낸 물의 무게만큼을 계속 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조금 더 이쁘게 쓰게 되면 로 VG, 이 물체의 무게와 그 다음에 부력, 이 물, 로 제로, 그 다음에 2분의 VG가 같아야 된다 해서 뭐 기본적으로 뭐 G 없애주고요. V 없애주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로라는 것이 2분의 1 로 제로, 그러니까 로 제로라는 것은 2로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볼게요. 중력의 크기라는 것은 지금 이 물체의 무게를 말하는 거니까 로 GV다. 로 V가 이게 m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mg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부력의 크기 물어봤는데 부력 구했잖아요. 그렇죠? 물을 빼냈습니다. 얼마큼? 2분의 V만큼 중력에 거슬러서.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고, 중력과 부력은 작용, 이거는 이제 안 물어봤네요. 만약에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중력과 부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 작용 반작용은 사실은 이거죠.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렇죠? 그럼 그게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서로 이제 얘네들의 주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력은 걔네들 바꾸는 데 요소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지금 이 중력과 그 다음에 부력은 같은 물체 안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이거는 힘의 평형이 되는 겁니다. 평형. 아시겠죠? 이게 지금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두 물체에서 작용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한 물체 내에서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9번에는 정답 기억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문제인데요. 그림은 이상기체 상태를 AC 과정과 ABC 과정을 통해서 A에서 C로 변화시킬 때 압력과 부피를 이제 그래프로 주어졌습니다. 자, AC는 단열 과정이고요. AB는 등적 과정, 그 다음에 BC는 등압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요. 상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우선 AC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단열 과정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먹은 게 없어요.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 상황에서 압력은요, A에서 C로 가면 압력은 확실히 떨어졌죠. 그래서 압력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피 변화는 A에서 C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얘는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그쵸?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얘 지금 먹은 거 없는 상황에서 얘 E를 했죠. 그러면은 이 W라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은 마이너스 W에서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진다. 아니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굶은 상태에서 E를 했으니 살 빠지지 않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AB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걸 여기다 쓸까요? A에서 C 과정. 자, A에서 B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등적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적 과정 보게 되면 우선은 A에서 B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상황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선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압력은 떨어졌죠. 압력은 떨어지고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피 변화로만 봤을 때 얘는 일 안 했죠. 그러니까 일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이 0이에요. 됐죠? 그럼 이 내부 에너지하고 이 먹은 양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먹은 만큼 살쪘느냐? 뭐 이제 그걸 찾으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일 안 했는데요. 왜 압력이 떨어졌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왜 압력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안 그러면 압력도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 압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가 밀고 나가지 않았는데도 압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렇죠. 열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빠져나간 열만큼이 내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BC를 살펴보게 되면 요거는 등압 과정이죠.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부 에너지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B하고 C죠. 그러면은 압력은 변함이 없어요. 압력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는 늘었네요. 부피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됐죠? 그럼 얘가 분명히 일을 했는데 과연 먹고 일했느냐 안 먹고 일했느냐 이제 이걸 중요시 해야 돼요. 얘가 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얘가 밀고 나갔어요. 밀고 나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이 압력이 감소돼야 되는데 일정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밀고 나갔지만 그만큼 보충해 주는 게 있다 해서 얘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W가 되기 때문에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먹은 거에서 운동한만큼 빠진 만큼이 그렇죠. 살이 찐다. 이렇게 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 요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먹은 거보다 더 커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상황을 이게 이게 뭐야? 단열이냐, 등적이냐, 등압이나 외우지 말고 그냥 기체예요. 봉지에다 담아놓고 아니면 주사기에다 기체 담아놓고 열 넣으면 얘가 지금 밀어서 점점 뭐 그 안에 공간이 더 팽창될 거고 아니면은 열 안 준 상태에서 내가 그 주사기를 압축하면은 부피가 줄 거고 그럼 뜨거워질 거고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이 그래프 가지고 외우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해서 A에서 C 과정을 봤을 때 내부 에너지가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뭐냐?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A에서가 C보다 높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A가 높은 과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이게 웃는 게요. 간질간질해가지고 지금 막 재채기, 막 기침이 나올랑 말랑 이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겨우 참았습니다. A에서 C에서 또 요 과정이네요.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뭐 일정해야 지금 감소하는 거 우리가 다 구해놨는데. 됐죠? 그래서 잘못됐고 요거는 맞죠?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BC 과정 요거 나타났네요.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부피 팽창하면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일을 한다. 맞는 내용.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안 물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뭐 선생님은 다음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